이곳은 전 세계에서 전해진 감동적인 실화와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여정을 떠나볼 텐데요. 이번 사연은 스웨덴에서 온 한 엄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바꾼 한국 의료의 기적과 이들의 감동적인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50만 유로의 금액은 딸 엘리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스웨덴 병원이 요구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믿기 힘든 비용으로 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OECD 발표한 2023년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7,383유로로 상위권에 속했지만 한국은 3,914유로로 비교적 낮은 순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 주요 대학 병원들은 고난도, 심장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에서 세계적 수준의 성공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고난도 의료 기술과 성공률에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 병원들은 고난도 백혈병 치료에서 9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저명한 종합병원 소아, 혈액 중량과 전문의 엠마 슈미트 박사는 이를 직접 경험한 의사이자 보호자입니다. 희귀백혈병에 걸린 자신의 딸을 위해 한국으로 가는 결정을 내렸고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실제 스웨덴 의사가 경험한 한국 의료의 기적과 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동부의 소아 혈액 종양과 전문의 엠마 슈미트입니다. 20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치료하며 큰 보람을 느끼던 저였지만 정작 제 딸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의 첫 인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희귀백혈병 치료와 관련된 논문을 검토하던 중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혁신적인 치료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단순히 학술적으로 흥미로운 사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 스웨덴에서 일하던 저로서는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문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희망이 없던 급성 림프, 무구백혈병에 대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으며의 치료법의 성공률이 90%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웨덴 최고병원의 평균 성공률이 70%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믿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호기심에 그 병원의 연구팀과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술적인 토론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항상 밝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매주 친구들과 뛰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러나 작년 여름 그녀가 자주 피로를 호소하고 멍이 쉽게 들기 시작하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의사로서 초기에는 단순히 비타민 부족이나 철분 결핍으로 여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어느 날 엘리사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창백했고 아프다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바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급성 림프 무구백혈병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백지처럼 텅 비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막상 제 딸의 차트를 보며 느낀 공포와 무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스웨덴의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치료를 맡아주겠다는 병원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의 예상 성공률은 30% 넘지 못했고 치료비는 50만 유로, 즉 한국 돈으로는 5억이 훨씬 넘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몇 달 전 접했던 한국의 병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병원에 엘리사의 검사 결과와 차트를 첨부해 이메일을 보냈고 다음날 답장을 받았습니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상 성공률은 85% 이상입니다. 비용은 스웨덴의 치료비보다 훨씬 경제적이지만 수술 후 완치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이 한 줄의 답장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길로 당장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모습에 매우 놀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순간 엘리사는 창밖을 내다보며 화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큰 공항은 처음 봐요. 그러게 정말 크고 현대적이.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을 병원이 있는 나라에 도착했어. 모든 게 잘 될 거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설에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빛나는 유리벽, 완벽하게 정돈된 공항은 단순한 이동의 공간을 넘어선 현대적인 랜드마크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환승객을 위한 안내 표지판과
공간 배치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최신식 기술이 활용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동 출입국 게이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여권을 확인해 주네요. 맞아, 정말 편리하네. 우리도 바로 통과할 수 있겠어. 모든 절차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게다가 국제진료센터에서 보낸 안내 직원이 우리를 맞이하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엘리사 환영합니다. 병원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공항 내에 흐르던 부드러운 음악과 아늑한 조명, 사람들을 안내하는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은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섬세하고 체계적인 첫인상부터 느끼게 했습니다. 엘리사도 공항 한쪽에 꾸며진 전통 한국 문화 전시 구역을 보며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기 있는 커다란 북은 뭐예요? 정말 멋져요. 그건 한국의 전통 악기야. 한국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잘 간직한 나라 같아. 엘리사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히 도착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첫 발을 내디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엄마, 여기서부터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엘리사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엘리사,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자. 여기가 우리 기적의 첫걸음이. 그 순간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향한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병원까지 이동은 마치 여행의 연장처럼 편안했습니다. 병원 국제진료센터 직원은 우리가 탑승할 차량과 짐까지 모두 세심하게 챙겼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순간 엘리사는 건물의 외관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 병원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에요. 꼭 영화에 나오는 건물 같아요. 그러게, 우리에게 딱 맞는 곳일 거야. 병원은 규모만큼이나 체계적이었고, 들어서자마자 국제진료센터로 안내받았고, 그곳에 직원이 검사가 진행될 모든 과정을 미리 설명해 주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과 엘리사, 오늘 하루 안에 모든 검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미리 조율을 마쳤습니다. 엘리사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하루 만에 무등 검사를 끝낸다고? 스웨덴에서는 이런 검사를 하려면 몇 주가 걸리는데. 저는 엘리사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는 모든 시스템이 잘 정리된 곳이야.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검사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것은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 간호사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엘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사,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 따끔할 수도 있지만 아주 금방 끝나요. 엘리사는 잠시 손을 꼭 쥐었지만 간호사의 친절한 태도에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는 첨단 의료 장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사용하던 초음파 기기보다 훨씬 더 선명한 화면이 모니터에 나타났고, 의료진은 실시간으로 엘리사의 심장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MRI 검사는 한국 병원의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MRI 촬영은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과정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예약부터 검사 완료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MRI 장비는 최신 모델로 촬영 시간도 일반 MRI 다 40% 더 단축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기 전 의료진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과정 하나하나를 설명했습니다. 엘리사, 지금 기계가 조금 소음을 낼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검사 도중 기계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는 바로 옆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은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바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난 후 엘리사는 잠시 휴식을 취했고, 그 사이 검사 결과가 이미 담당 교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엘리사와 저는 회진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교수는 3D 홀로그램 기술을 사용해 엘리사의 심장과 림프 체계를 시각화해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 여기가 내 심장이야. 보이니? 이 부분이 우리가 치료해야 할 부분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 엘리사는 신기한 듯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제 심장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기술 덕분에 선생님이 더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대. 교수는 이어서 엘리사의 치료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CMIT 치료법은 연역 세포를 활용한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 방법으로 연간 500건 이상의 치료를 진행했고 성공률은 90% 이상입니다. 엘리사도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따뜻함과 기술이 어우러진 순간 모든 검사가 끝난 후 병원 직원은 차분히 우리를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엘리사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환자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엘리사도 한층 더 편안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의사 선생님들 진짜 멋져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의료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느꼈습니다. 최신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환자를 향한 따뜻한 진심이 결합된 곳. 이곳에서 딸이 다시 웃을 수 있다는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을 치료는 엘리사의 몸에 적합한 방식으로 미리 조정되었습니다. 담당 교수와 의료진은 매일 엘리사의 상태를 점검하며 치료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엠마 박사를 감동시킨 것은 의료진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서울의 밤이 막 끝나갈 무렵 엘리사는 작은 손으로 엠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 말에 엠마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같았습니다. 그래, 엘리사, 너는 강하니까 반드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수술 과정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던 그녀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포 치료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모두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의료진이 엘리사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엘리사는 엄마에게 밝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 금방 돌아올게. 그러나 엠마는 그 짧은 인사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최고야, 엘리사, 넌 반드시 이겨낼 거야.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절대 울음을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이 수술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북도 벤치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엠마는 시간을 잊기 위해 손에 든 책을 펼쳤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엘리사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보낸 시간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엠마는 의료진이 나와 수술 중간 상황을 설명할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의사가 매번 이렇게 말해주었지만 엠마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계속되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2시간마다 찾아오는 간호사가 엘리사의 상태를 업데이트해주는 시스템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은 커져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8시간이 지나면서 엠마는 복도의 시계만을 응시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누군가 나올 때마다 숨이 멎을 듯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담당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교수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엠마 박사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엘리사의 심신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모든 과정을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엠마는 자리에서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의자에 앉은 채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었습니다. 너무나 큰 안도감이 밀려왔고 자신도 모르게 의료진에게 감사를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면서 엠마는 의사로서도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택했던 길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기술적 성공만이 아니라 의료진의 따뜻한 배려와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스웨덴에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전해야 한다. 엠마는 병원 북도의 창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스스로 엘리사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면서 엠마 박사는 처음으로 딸의 안정된 모습을 보고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회복해가는 엘리사를 보며 그녀는 한국 의료의 수준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매일 아침 여러 분야의 의료진이 모여 엘리사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논의했습니다. 의료진은 모든 과정을 보호자인 엠마에게 세세히 설명했고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엠마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곳에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그저 치료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치료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병원의 의료진은 그들의 노련함과 전문성을 넘어서 인간적인 배려로 엠마를 감동시켰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엘리사와 엠마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내어 모든 궁금증에 답하며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환자를 단순히 치료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삶 전체를 생각하며 돌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던 어느 날 밤, 엠마는 병실 창가에 앉아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스웨덴에서의 의료 경험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의료는 단순히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 환자를 중심에 두는 배려와 따뜻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기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필요 없는 검사를 줄였습니다. 병원에서의 모든 과정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엘리사의 경우처럼 어려운 질환을 다룰 때 의료진의 경험과 전문성은 성공적인 치료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매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싸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난도의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태도는 엠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스웨덴으로 돌아간 뒤 시스템을 자신의 병원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를 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고 의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간 엠마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병원 동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의 치료 과정과 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의료진의 환자, 중심적 태도는 스웨덴의 의료진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엠마는 자신이 소속된 병원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하며 변화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효율적인 기록 관리와 치료 과정의 간소화는 스웨덴에서도 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엠마의 제안에 따라 병원에서는 전자기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진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진료 대기 시간이 줄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엠마는 한국과 스웨덴의 의료진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병원의 의료진과 함께 새로운 치료법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 의료의 강점인 환자 중심적 접근법을 스웨덴 의료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엠마에게 단순히 딸의 생명을 구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환자를 위하는 진심,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 구조는 한국 의료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으며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엠마는 딸의 꿈을 지지하며 한국과 스웨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엘리사와 엠마 박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회복을 넘어 의료의 본질과 가능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의 뛰어난 기술력과 환자를 향한 진심,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한국 의료의 기적을 경험한 엠마 박사는 이제 자신이 배운 것을 스웨덴으로 가져가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과 희망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